한규영, 시장이 왜 이래?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소크라테스 형이 아닌 한규영이 있죠. 엠뱅고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오늘도 시장이 왜 이래? 시장에 대한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규영, 관망이 취미야? 우리 시장 왜 자꾸 보합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지 보합을 넘어갈 때는 다 하락입니다. 그렇죠. 왜 관망할까요? 때로는 관망도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취미냐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시장이 좀 답답하고 지루할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취미처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국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관망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우리 증시가 좀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한국 증시만 이런 게 아니고 옆에 지금 일본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동남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모두가 대체적으로 숨죽이고 관망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개별 종목 주시로 기관들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중소형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과정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은 일단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 또 전체적인 증거시장 계속해서 관망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 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글로벌 증시가 또 관망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들 나라와 그들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서느냐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미국을 대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투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대선을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대응하겠다는 그런 관망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관망세가 취미냐라는 부분들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인 증거시장이 쉬어가는 만큼 우리도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미국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규영, 트럼프 또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될까? 사실 격차가 많이 나면서 그쵸. 바이든 후보가 기세를 잡았구나 했는데 또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혹시 4년 전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만 막판 뒤지기를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지율 자체는 바이든의 지지율 자체가 높고 또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바이든의 어떤 당선 가능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대선 일자가 임박하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4년 전에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미국 뉴욕 월가도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에 어떤 식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좀 낮을 거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대선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져서 시장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중심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대선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한 번 대통령이 될까? 11월 3일에 있을 미국의 대선도 또 저희 매일경제TV가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큐영, 주도주 누가 될까? 주도주 누가 돼?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라는 게 딱히 없어요. 없죠. 네. 일단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앞으로 장세를 이제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에서 낙폭과대주가 이제 순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이제 그냥 시장을 보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답보 상태가 나오다가 나중에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과연 나는 어떤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걸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기어간 다음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대선 이후 장세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은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변수, 돌발적인 악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하방보다는 대선을 후로 해서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상방으로 움직일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장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정말 이 시간 동안 시장이 지루하다 답답하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시장 최근에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수가 옆으로 기어갈 때 올라가는 종목이 뭡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또 철강주 이런 종목이 올라갑니다. 결국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지수 횡보 조정 장세에서 올라갔고 그동안 올랐었던 일부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은 쉬었고요. 또 일부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결국에는 횡보 장세 속에서 소외된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올랐던 종목은 못 가고 그동안 올랐다 쉬었던 종목이 지수가 올라갈 때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현재 조정 장세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금융주들은 어제 말씀드린 추경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반등에서 분할 매도 고점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은 필요하다.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쉬어가고 있는 미래 성장 가치로 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라든가 5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일부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대형주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이번에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살아날 때 그들 종목의 시장을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 말고 대선 이후에 치고 갈 수 있는 주도주를 지금부터 발굴하고 그들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미래성장주 주목하자라고 주도주 이야기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시장이 왜 이래? 이제 시장 짚어봤으니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종목들을 리뷰해 볼까요? 네, 자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주가 반등세가 좀 비교적 견조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안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규모 빅베스를 통해서 이제 실적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를 이제 여러 개 말씀드려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미래 가치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십니다만 이미 이제 반영된 부분이고요. 역시 수소차,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만한 그런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요. 한 차례 강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랐고 기간 조정에 나선 상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호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간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분명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 다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앞으로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은 바로 수소차와 수소 에너지 시장에서 바로 삼성 현대차의 성장 가치가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수소 자동차, 수소 에너지 시장 자체는 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1경에 달할 정도로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새해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약간 탄력은 떨어지겠습니다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은 괜찮고요. 특히나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주가의 상승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 이제 먼저 올랐고 먼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조금 더 일부 종목군들은 반등도 시도가 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태죠. 자, 이러한 가운데 한미반도체도 지나긴 횡보세를 기록했고 반등이 나오다가 또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주시한 매물 출회가 기관하고 외국인들 주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를 불안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 좀 더 밀리는 이런 형태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하방 경직이 나오고 코스닥이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투매에 나서는 그런 관련보다는 이제 관망하시되 매수는 좀 더 유보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리뷰, 또 한미반도체, 현대차 같이 들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에서 오늘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인데 한 큐 종목으로 매수할 만한 게 있을까요? 매수할 만한 종목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일단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 확실히 좀 시장에 많이 밀리거나 좀 주저할 때는 KT, 삼성전자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으로 공략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 시장 안에서도 6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네. 이 장세에서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기에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항상 가지고 왔을 때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측면이 강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한 큐 정보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번 이 조정 장세 기간 조정이 다다음 주 미국의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대선 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대선 전으로 만약에 시장이 움직이고 대선 말씀드렸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대규모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개선되게 되면 시장이 우상향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자체가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글로벌 업체들,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성지로 해서 4분기 쪽에서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약간 주춤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보고 있고요. 특히나 2021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과 낸드 프레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통신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시한 성장세가 내년 이후에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조만간에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과 더불어서 전체 증권시장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측면이겠고요. 자, 기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고점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정말 삼성전자라고 하는 등치 큰 종목의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에서 최근 하락 조정장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하방 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이 고르게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꾸준하게 매집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시장 자체가 조금씩 안정되고 시장이 좀 더 우상향으로 튀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장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주도 장세죠. 기관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주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7만 원 정도면 직전 고점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건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그 시세의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 7만 원까지 일단 예상을 드립니다만 7만 원까지 가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는 56,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남들은 이 시장 안에서 우하향하는 추세가 그쵸. 나오고 있는데 고가권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6만 원을 극복하려는 그 힘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여요. 목표주가 손절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삼성전자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